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람들 속에 있는데도 외롭고 관계는 많은데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가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지치는 경험 말이에요. 니체는 인간관계를 위안의 장소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 드러나는 시험장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평생 사람들 속에서 고독했고 존경받기보다 오해받았으며 사랑받기보다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말년 모든 명성과 논쟁을 지나 거의 침묵 속으로 사라지듯 생을 마감하죠. 그 과정에서 니체가 남긴 인간관계에 대한 말들은 따뜻한 위로라기보다 차갑지만 평생 남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니체가 말년에 남긴 사상과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에 관한 인생명언 4가지를 통해 우리가 사람 때문에 무너질 때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부터가 자기 파괴인지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첫 번째,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의 어려움.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어렵다. 생각해보세요. 니체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짜 두려워한 것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상태였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외롭지 않다. 관계가 많아야 안전하다. 곁에 누군가 있어야 내가 증명된다. 하지만 니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혼자 있는 것은 쉽지만 혼자이면서도 자신을 마주하는 것은 어렵다고요. 진짜 고독은 아무도 없을 때가 아니라 아무도 없어도 도망치지 않을 때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잠깐 자신을 돌아봐 보세요. 여러분의 많은 인간관계는 사실 외로움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지 않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나요? 계속 약속을 만들고 계속 연락을 붙잡고 계속 누군가의 문제에 끼어드는 이유는 고독이 아니라 나 자신이 불편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는 가장 큰 이유는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그는 인간관계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관계는 휴식이 아니라 시험이다. 사람은 나를 덜 외롭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인간인지 드러내는 거울이다. 관계 속에서 괴로운 이유는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너무 작아지고 너무 비굴해지고 너무 비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 앞에서 유독 작고 작아지는 느낌,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과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니체의 이 말은 결국 이렇게 들립니다. 사람을 끊기 전에, 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먼저 자신과 함께 있어도 견딜 수 있는 인간이 되라고요. 두 번째, 사랑과 자기 파괴의 경계. 니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를 무너뜨리는 관계를 사랑이라 부르지 마라. 이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아시나요? 니체는 사랑, 우정, 동정, 배려라는 이름으로 인간이 얼마나 쉽게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지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주는 관계일수록 더 쉽게 의미를 붙인다고요. 저 사람도 힘들어서 그래. 나만 참으면 돼. 이게 인연이니까. 사랑이니까 아픈 거야.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혹시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니체는 이것을 가장 위험한 자기기만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진짜 관계는 나를 소모시키지 않습니다. 나를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나를 비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니체에게 사랑이란 서로의 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있을수록 의지가 강해지고 사유가 깊어지고 혼자 설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관계 말이에요. 그는 경고합니다. 함께 있을수록 불안해지고 눈치를 보게 되고 자기 검열이 늘어나고 자기 비난이 커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고 집착이고 자기 상실이라고요. 특히 니체는 불쌍함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동정으로 맺어진 관계, 구원자로 남기 위한 관계, 버림받을까봐 유지하는 관계요. 그는 말합니다. 연민으로 시작된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경멸로 끝난다고요. 왜냐하면 한쪽은 점점 지치고 다른 한쪽은 점점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관계 중에
의무감으로 지속하는 관계는 없나요? 내가 없으면 저 사람이 무너질 것 같아서 떠나지 못하는 관계, 혹은 반대로 저 사람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매달리는 관계 말이에요. 니체의 이 명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관계는 내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가? 아니면 내가 견뎌야 할 짐을 늘리는가? 나를 강하게 하는 관계인가? 아니면 나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나를 부수게 만드는 관계인가? 만약 지금 여러분이 어떤 관계 때문에 힘들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관계는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세 번째, 거리의 예술.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거리의 예술이다. 이 말이 참 역설적이지 않나요? 니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을 다가감이 아니라 거리라고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를 망칠 때 너무 멀어져서가 아니라 너무 가까워져서 무너집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고 너무 많은 감정을 쏟고 너무 많은 기대를 올려놓고 너무 많은 권리를 상대에게 넘겨주죠. 그리고 어느 순간 상대가 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사랑은 원망으로, 우정은 실망으로, 호의는 분노로 바뀝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니체는 말합니다. 모든 깊은 관계에는 침묵이 필요하고 모든 오래가는 관계에는 거리감이 필요하다고요. 그는 가까움에도 예의가 있어야 하고 친밀함에도 경계가 있어야 하며 사랑에도 독립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사라지는 순간 존중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편한 사람에게 가장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가족에게, 오래된 친구에게, 연인에게 우리는 때때로 낯선 사람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합니다. 니체는 특히 이런 관계를 경고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관리해주길 기대하는 관계, 서로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길 바라는 관계, 서로의 공허를 채워주길 요구하는 관계요. 그는 이것을 영혼의 기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니체에게 좋은 관계란 서로를 붙잡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스스로 설 수 있음을 인정하는 관계였습니다. 곁에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관계, 침묵해도 불안하지 않은 관계, 거절해도 존중이 남는 관계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어떤 관계에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하루만 연락 안 하면 불안하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해주지 않으면 서운하다. 만약 이런 감정을 느낀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일 수 있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사람을 오래 사랑할 수 있다고요. 진짜 친밀함은 상대를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는 나의 수준을 반영한다. 니체의 마지막 명언입니다. 인간관계는 너의 수준을 배반하지 않는다. 니체는 인간관계를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잖아요. 사람 복이 없다. 늘 이상한 사람만 만난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인간이 붙을까? 그러나 니체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인간관계는 우연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반복되는 형태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남고, 내가 나를 소모하면 나를 쓰는 사람이 남고, 내가 혼자를 견디지 못하면 아무나 곁에 두게 되고, 아무나 곁에 두면 아무에게나 상처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들어보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니체에게 인간관계는 자기 가치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정리해도 자기 자신이 같다면 비슷한 인간은 다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떠나보내도 자기 기준이 낮다면 같은 유형의 고통이 반복되죠. 여러분, 혹시 이런 패턴이 반복되지 않나요? 늘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 늘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만난다. 늘 나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만 맺게 된다. 만약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히 운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인간관계는 거울이기 때문에 깨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높이라고요. 내가 무엇을 허락하는지, 어디까지 참는지, 어떤 대우에 익숙해졌는지가 결국 내 주변 사람의 수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함부로 대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대우를 받아들였기 때문이기도 해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시간을 함부로 쓴다면 그건 여러분이 자신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비어있는 시간을 견디고 홀로 서는 힘을 키우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인간관계는 필요가 아니라 선택이 되고 도피가 아니라 교류가 되고 중독이 아니라 만남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편안하다면 그 어떤 관계도 여러분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혼자서도 행복하다면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통제할 수 없죠. 여러분이 홀로 설 수 있다면 여러분은 비로소 진짜 사랑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 니체의 인간관계 철학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래갑니다. 위로하지 않지만 눈을 뜨게 합니다. 사람을 붙잡으라 말하지 않고 스스로 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관계가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 너의 높이만이 너의 관계를 바꾼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끊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혼자 있을 때 견딜 수 있는 사람인가? 이 관계는 나를 강하게 만드는가, 약하게 만드는가? 나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은 나의 어떤 면을 반영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비로소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바꾸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도 달라질 것입니다. 니체가 말한 것처럼 관계는 시험장입니다. 그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것을, 거리를 두는 것을,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그 모든 것이 결국 더 나은 관계로, 더 나은 나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니체가 죽기 전 남긴 인간관계 명언 4가지 영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명언소리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파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